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작은 가게를 운영할 수도 있고 큰 회사의 사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을 고용하게 되고 그 직원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은 항상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르지 마라. 인재를 선발하고 활용하는 데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잣대와 균형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인재를 뽑거나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 사사로이 사람을 쓴다면 분명 어디선가 큰 화를 입게 된다. 다음에 네 가지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첫 번째, 고분고분한 자를 기용한다. 두 번째, 인맥으로 인재를 기용한다. 세 번째, 유능한 인재를 시기하여 질투한다. 네 번째, 패거리를 만들어 자신들과 다른 사람을 배척한다. 어리석고 쓸모없는 리더가 원칙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고분한 사람이나 지인을 채용하고 유능한 인재를 시기 질투하여 놓친다고 한다. 뚜렷한 인재 채용 기준을 적용하여 유능한 인재를 놓치지 않고 채용하는 뛰어난 지도자가 되시길 바란다.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마라. 현대사회에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 경영하는 회사나 조직이 어느 정도 성장한 후 성장이 멈추고 정체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는 리더 자신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사원일 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거나 아랫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을 못 믿어하면서 직접 대부분의 일을 처리하려 한다. 그 결과 아랫사람들은 일에 대한 책임감과 의욕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업무 태만에 빠지고 리더는 점점 번아웃에 빠지면서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된다. 한나라 초기 유방은 각지에서 터져나오는 반란을 진압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내부 통치는 승상 소아에게 전적으로 맡겼다. 소아가 업무를 일일이 보고하려고 하자 유방은 알아서 일을 처리하라는 뜻의 편의종사 한마디를 남겼다고 한다. 즉, 소아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한 셈이다. 그 후 소아는 유방을 대신하여 내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었고 유방 역시 마음 놓고 반란을 진압할 수 있었다고 한다. 사람을 믿지 못하면 쓰지 말고 믿으면 철저하게 위임하라. 위기의 상황에선 유연성을 발휘하라. 조직을 이끄는 지도자에게 임기응변은 유용할 뿐만 아니라 필수로 갖춰야 할 능력이다. 초나라 장왕의 이야기이다. 장왕에게 반란을 일으킨 반란군의 우두머리 두월초는 장왕을 향해 날카롭게 화살을 두 발 쏘았는데 한 발은 장왕이 타고 있던 전차의 북을 꿰뚫었고 다른 한 발은 전차의 지붕을 꿰뚫었다. 두 발의 화살은 별나게 크고 날카로웠다. 화살을 구경한 병사들은 두월초의 화살이 신의 화살이라며 겁을 먹고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 이때 장왕은 이런 말을 던졌다. 나는 예전에 세 발의 날카로운 신의 화살을 직접 만들었다. 그런데 두월초라는 놈이 그중 두 발을 훔쳐갔는데 오늘 두 발을 다 써버리고 그놈에겐 더 이상 신의 화살은 없다. 두월초가 신과 같은 능력을 갖춘 게 아니라 본인이 만든 화살이 신과 같은 대단한 물건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활을 쏜 두월초의 실력을 자연스레 깎아내리고 본인의 능력을 돋보이게 했다. 그 결과 병사들은 금방 사기가 다시 올라 반란을 무사히 물리쳤다고 한다. 이렇게 리더가 위기 상황이나 급작스러운 상황에 적절하게 임기응변할 수 있다면 그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 역시 안정감이 있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잘한 일은 부하의 공으로 돌리고 나쁜 일은 자신의 책임으로 돌려라. 본래 동양의 전통에서 리더는 자기 잘못은 물론 아랫사람의 잘못까지 인정하고 끌어안는 남과라는 지도력을 강조했다. 남과는 오래전부터 유능한 인재들의 적극성을 끌어내고 교육, 격려, 자극하는 중요한 방법이었다. 남과의 지도력이 중요한 세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인심을 얻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두 번째, 조직이 흥한다. 세 번째, 잘못을 미루면 실패한다. 잘못을 미루는 위과는 인재를 떠나게 만들고 백성의 마음을 떠나게 만들어 결국 조직과 나라의 패망을 초래하게 된다. 달다고 삼키지 말고 쓰다고 뱉지 말아라.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신의를 돌보기보다는 자신의 이익만 꾀하는 행동을 이르는 말이다. 이처럼 대부분 사람은 본능에 따라 움직인다. 하지만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북송의 저명한 정치가 구양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구양수는 조정에 글을 올려 세 사람의 유능한 인재를 추천했는데 세 명 모두 구양수와는 관계가 좋지 않았던 인물들이다. 구양수는 이것에 대해 훗날 이런 말을 남겼다. 소인배가 좋아하는 것은 이익이요. 탐내는 것은 재물이다. 자신에게 잘해주는 이들을 가까이하고 쓴소리하는 사람을 멀리하면 이익을 놓칠 수 있다. 역사적 위대한 리더들은 능력과 품성을 갖춘 인재들이 적이라고 해도 자기 사람으로 포용하고 등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반면 대하기 편하고 아첨을 잘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멀리했다. 만약 눈앞에 달콤한 제의를 하는 사람과 쓴소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구양수의 한마디를 기억하자. 달다고 다 삼키지 않고 쓰다고 다 뱉지 않는 사람만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고난을 만나야 단련된다. 리더라면 인재가 그 능력을 한껏 발휘하게 만들어야 한다. 사람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인재가 능력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인재를 단련시키기 위해선 반드시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해야 한다고 한다. 첫 번째, 인재에게 조금 어려운 일을 준다. 인재에게 조금 어려운 일을 주면 스스로 분발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두 번째, 인재의 능동성을 극대화하라. 인재가 그 재능을 다할 수 있게 하려면 그 사람의 힘을 다하게 해야 한다. 그 과정을 거치면 인재는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이다. 각박해서 성공한 인간은 없다. 역사상 각박하게 굴면서 성공한 리더는 거의 없다. 반면 포용력을 가진 리더치고 실패한 리더 또한 거의 없다. 아주 단순하고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리더는 드물다. 특히 권력을 잡은 다음 자신에 반대하거나 맞선 적에게 포용력을 발휘하기란 쉬운 일이 절대 아니다. 하지만 이때 리더의 자질을 판단할 수 있다. 예로부터 아량과 포용력은 리더를 평가하는 중요한 표준이다. 각박하고 성공한 리더 없고 각박한 인재 역시 끝내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